상속 분쟁, 대부분 자기 몫을 더 챙기려는 욕심에서 일어날 것 같지만 반대로 여러 문제로 상속인 지위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내 유산 자식이 안 맞는다면 손자나 손녀가 물려받는 것일까요? 완벽한 상속, 법률사무소 율쌤 허용석 변호사님과 알아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먼저 그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나요? 예, 망인의 재산이 많을 경우에는 상속 포기를 상식적으로 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채무가 너무 많아서 이 채무 상속을 막기 위해서 상속 포기를 하는데요. 네.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소급하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예. 이러한 채무가 상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속 포기를 하기도 하고 네. 그게 거의 일반적인 경우이고요. 네. 특별한 경우, 즉 내가 받은 상속 재산이 너무 많아서 난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상속 포기를 하거나 예. 또 유류분 청구 소송을 당했을 때 유류분 청구 소송 내에서 좀 더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서 상속 포기를 하는 경우도 최근 있는데 예. 그렇게 흔한 경우는 아닙니다. 네, 그 변호사님 그리고 이 빚 때문에 상속을 또 포기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뭐 상속을 포기해서 모든 게 이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상속인도 상속을 포기할 필요가 있으니 차라리 한정 승인을 하는 게 낫다 이런 얘기를 또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이게 상속 포기를 하면 처음부터 소급해서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기 때문에 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상속인들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 후순위 상속인들이 다시 상속인 지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했다 했을 네. 때 이 피상속인의 채무는 다시 후순위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되고 그렇다면 이 후순위 상속인들도 내가 채무를 상속받기 싫다 했을 때는 모두 상속 포기를 또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이게 경우에 따라서는 손자녀로 쭉 내려가다 보면 손자녀의 수가 굉장히 많아질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막 수십 명의 상속인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상속 네. 포기가 이루어지다 보면. 예. 그렇다 보니 그 수십 명의 상속 포기 절차를 계속 거쳐야 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네. 누군가는 한정 승인을 통해서 이런 상속 포기의 굴레를 끊어서 해결을 하자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 그것도 다른 이제 형제나 뭐 자매에게 갈 수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그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돌아가신 분이 빚이 많아가지고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은 이게 이제 손자나 손녀에게 갈 수도 있고 이건 역시 포기하면 이제 직계 존속.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 이제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분들도 혹시 돌아가셨다면은 이 돌아가신 분의 형제나 자매가 받을 수 있다는 네, 그런 맞습니다. 말씀이신 거죠? 3순위 상속인이 형제 자매에게까지도 상속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1순위 상속인이 상속 포기 대신 이제 한정 승인을 해야 다른 후순위 상속인이 순서대로 상속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이제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번거로움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또 필요할까요? 예,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 승인을 하게 되는데 이 한정 승인이란 것은 피상속인, 즉 망인의 적극 재산 내에서 망인의 채무를 해결하겠다라는 의사 표시인데요. 네. 이렇게 한정 승인을 하게 되면 한정 승인을 한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의 재산을 통해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에서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오늘 주제가 이제 상속을 포기하면은 이 상속 포기자의 자녀, 즉 이제 망인의 손자나 손녀가 상속인이 되는지가 여부인데 당연히 이 상속 포기자의 자녀가 상속인이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상속 포기를 하면 당연히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되고 네. 그 밑에 있는 자녀들이 후순위 상속인에서 다시 선순위 상속인 지위로 올라가서 네. 그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피상속인이 할아버지고 배우자가 할머니가 있고 그리고 자녀들이 있고 손자녀들이 있을 때 이 경우에 할아버지의 채무가 너무 많아서 이 자녀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줄줄이 다 상속 포기를 해야 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네. 이 할머니만 혼자서 한정 승인을 한 사례에서 예. 만약에 할머니가 한정 승인해서 이 채무 상속을 끊지 못하고 자녀들의 자녀, 즉 손자녀들한테까지 이 채무가 상속된다고 하면 네. 이 할머니와 자녀들이 맨 처음에 계획했던 할아버지의 채무를 할머니 선에서 끝내자라고 하는 계획과는 다르게 같이 손자녀들이 이제, 예. 할머니와 같이 이 상속 채무를 다 부담해야 되는 네. 그런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겠네요. 이게 더 이상 이제 그 자손들이 줄줄이 상속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자 이런 생각으로 일을 진행했을 텐데 이 갑자기 손자나 손녀가 채무를 이제 상속받게 되는 결과가 생긴 거잖아요. 네.
이러한 그 불합리함성 때문에 이번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왔는데 예. 이 대법원 판결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속순위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민법에서는 상속순위를 정하고 있는데요. 1순위 상속인들은 직계비속, 그리고 이 직계비속들 사이에서는 최근친의 직계비속이 선순위가 됩니다. 네. 그리고 제2순위 상속인으로 직계존속, 그리고 제3순위 상속인으로 형제자매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상속인이 하나 있는데 네. 배우자가 빠졌죠. 그렇죠. 예. 배우자의 경우는 다른 일반적인 상속인들과는 다른 특별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예. 배우자의 경우는 사실 망인과 가정 경제를 함께 이룩해 왔다라는 특수성이 있고 네. 또 다른 상속인과는 다른 가장 특이점이 있는데 네. 바로 혈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 다른 상속인들은 모두 혈연 관계로 상속인 지위를 얻게 되는데 네. 배우자의 경우는 혼인이라는 법률 행위에 따라서 상속인 지위를 얻게 된 네. 상속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의 경우는 다른 상속인들에 비해서 50%의 상속 지분을 가산하여 계산하게 되고 네. 그러나 상속 순위에 있어서는 어떤 1순위, 2순위가 아닌 1순위 상속인이 있을 때는 1순위 상속인과 공동 상속인이 되거나 네. 2순위 상속인만 있을 때는 2순위 상속인과 공동 상속인이 되고 만약 3순위 공동 상속인만 존재했을 때 예. 이때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되는 그런 상속 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 피상속인 이 사망 후에 1순위 상속인인 이 직계 비속, 즉 자녀가 상속 포기를 해도 손자녀 역시 직계 비속으로 1순위이기 때문에 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게 이게 이제 원칙적으로는 맞는 얘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이것이 원칙이고 그 원칙에 따를 때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할머니와 그리고 상속 포기를 한 자녀들의 자녀, 즉 손자녀들이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결과가 만들어지는데요. 네. 근데 이 경우 문제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자녀들이 예상치 못한 막대한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도 어찌됐든 뭐 원칙대로면은 이제 손자, 손녀가 이제 할머니와 같이 공동 상속인이 돼서 빚을 떠 안아야 되는 네,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기존 대법원 판례는 이 피상속인의 배우자, 즉 할머니와 손자녀들이 공동 상속을 하게 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입장에 따를 때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손자녀들이 예상치 못한 막대한 채무를 상속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발생할 수 있게 되는 네. 것이죠. 그래서 이번 대법원 판례는 그 기존 대법원의 견해를 변경을 해서 할머니와 자녀들 중 자녀들이 전부 상속 포기를 했을 때 할머니와 손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머니만이 단독 상속인이 된다라는 결론으로 견해를 변경하였습니다. 네. 그 변호사님 이런 판결이 나왔다고 해서 이제 뭐 후손이 이제 상속인들이 줄줄이 뭐 상속 포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예, 맞습니다. 이번 판결은 민법 1043조에서 수인의 상속인 중 일부가 상속을 포기했을 때 적용되는 판례이고 네. 모든 상속인이 다 포기를 해버리면 이제 남은 상속인이란 것이 없기 때문에 민법 1043조가 적용될 여지는 없고 이전과 같이 줄줄이 상속 포기를 하거나 누군가가 중간에서 한정 승인을 통해서 이 상속 채무를 해결해야 되는 결론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이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예. 그 상속 포기로 상속 채무의 부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 아버지의 빚을 내 자식에게까지 부담하게 되는 문제는 사법부 판단으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은데요. 허용석 변호사님 좋은 정보 주셨습니다. 완벽한 상속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